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국내 첫 차량용 MCU 출시, 삼성 파운드리에서 시범 생산, 향후 삼성과 현대의 차 연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첫 차량용 MCU 출시가 되었다고 하고, 이건 삼성 파운드리에서 시범 생산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기본적인 내용, 작년부터 시작해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계속적으로 오고 있죠. 특별히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과 같은 부분은 지금 차량용 반도체의 핵심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동차용 MCU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물량의 거의 대부분, 97%에서 98%를 수입에 의존하는 반도체이죠. 말하자면 100%를 거의 외국의 수입에 의존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MCU 부분도 지금 수급 부족 현상 때문에 가격이 5달러 수준에 있었던 것이 지금 거의 30달러 수준까지 치솟았다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현대 모비스도 이러한 수급 불균형의 현상을 타결코자 국산 MCU의 탑재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오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설계 전문업체인 팹립스 전문업체인 텔레칩스가 최근 독자 개발한 자동차용 MCU를 출시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는 32나노 공정으로 설계를 했고, 그리고 이것을 개발했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통해서 지난달에 시범 생산했다라는 이러한 내용이에요. 특히 MCU가 중요한 그 내용은 뭐냐? 브레이크나 변속기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품이라는 거죠. 이것은 따로 떨어져서 생각하면 우리가 브레이크는 어쩔 때 밟아요? 속도가 많이 났을 때, 갑자기 어떤 물건이 튀어났을 때, 그리고 변속기는 뭐 어떤 때 필요하죠? 속도를 조절할 때 필요하죠. 결국은 이것 전체가 다 목숨과 연관이 아주 강하다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높은 신뢰성이 반드시 필요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특성상 아주 추운 지역과 아주 더운 지역에서도 모두 다 사용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그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신뢰성 테스트는 반드시 거쳐야 돼요. 마이너스 40도에서 적어도 7, 80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반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것 자체는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신뢰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이만큼 또 높다라는 거죠. 단가는 개당 5만원 수준인데 지금 현재 한 30만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현재 독일의 인피니언이나 그리고 네덜란드의 NXP 그리고 일본의 르네사스를 포함한 한 7개의 지금 회사들이 자동차 반도체의 과점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봐도 독일의 인피니언도 14.1%, 네덜란드 NXP도 11.2%, 일본의 르네사스와 같은 경우는 10%가 좀 안 되는 9.3%. 이거 2020년 기준입니다. 잠정치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전략을 취했느냐? 진입 장벽이 조금 높은 차량용 반도체를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중소형 팹리스 업체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지원을 했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후방에서 지금 지원을 해 나가는 식으로 지금 말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한 업체 관계자는 지금 현재 엔진이나 변속기, 브레이크 등의 주행에 필수적인 부품을 제어하는 부품은 아니지만 지금 NXP나 인피니언 등 외국 기업 위주였던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런 반도체 공급망이 이제는 국내 기업 제품이 들어갔다라는 것도 커다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그 반도체 대란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면서 현대 3공장이 문을 닫을 뻔했습니다. 이때 반도체 2개를 국내 생산용으로 대체를 시키면서 현대차 이 3공장을 운행을 막았던 기억이 있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현대차도 이러한 지금 텔레칩스가 만든 이 MCU를 사용을 검토하겠다. 사용을 검토할 때 자동차 업계는 지금 통상적으로 MCU의 신뢰성 테스트 기간을 지금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본다고 하죠.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이 MCU를 사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번에 이러한 일들 통해서 지금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의 연합팀을 구성을 할까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지금 현재 그 MCU와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보면 커다란 진입, 그 현대전자만으로 해서도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돈이 되지 않죠. 돈이 되지 않은데 지금 MCU 자체를 여러 개를 묶는 통합칩 형태로 삼성전자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MCU 수십 개의 연산을 중앙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같은 경우가 만약 실제로 개발이 될 경우에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MCU를 여러 개를 묶는 통합칩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 이건 28나노 공정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28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 7나노 공정이나 아니면 5나노 공정까지 그 통합칩을 만들어지게 되고 삼성이 여기에 끼어들게 된다면 삼성전자 입장으로서도 하나의 칩을 만들면서 여러 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MCU의 여러 개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삼성전자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닦여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LSI 사업부를 통해서요.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충분히 자기가 만들고 자기 파운드리에서 이것을 생산을 하면 수출길도 더 빨리 만들어지고 미래 전기차 분야에서도 자동차 칩에 한국 업체들이 더욱더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이 삼성전자 LS 사업부가 직접 만들지 않더라도 삼성전자 LS 사업부와 파운드리, 국내 중소형 파운드리와 연합을 해서 만들게 된다 할지라도 이것도 또한 커다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단순히 국내에서 MCU를 개발을 했다라는 이러한 의미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다른 커다란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지금 MCU를 여러 개로 결합하는 이러한 시장까지 선점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까지 고려하면 이것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커다란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MCU뿐만 아니라 다른 부품들도 반도체가 지금 현재 내연기관차 반도체 사용량과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사용량이 거의 10배 수준이 나거든요. 10배 수준이 나는데 이 10배 수준을 나는 것을 이 수준도 획기적으로 줄이게 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의 기술이 세계적인 반도체 기술, 특히 차량용 반도체의 세계적인 반도체 기술로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용 반도체는 지금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 중심으로 지금 갔던 것이 이제는 우리나라 중심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정말 큰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선두주자로 우리나라가 우뚝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